여기 한국을 그저 휴대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하던 사우디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그가 했던 말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한국 기업에 백지 수표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규모 공사 현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선 새로운 지하철을 짓고 있었고 하늘을 가득 채운 크레인들은 마치 철로 된 기린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저와 타렉은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 덕분에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타렉은 토목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타렉이 갑자기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형, 삼성물산에서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인력을 뽑는데요. 나 지원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라고? 미국이나 유럽 회사도 아닌데? 사막 한가운데에 지하철을 제대로 지을 수 있긴 한 거야? 의사로서. 저는 늘 검증된 것만 믿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이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험한 사막 한복판에서 지하철을 짓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잖아. 다른 일 찾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타렉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타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 구간은 사고도 거의 없다던데요? 이건 정말 귀한 기회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렉은 삼성물산 리야드 메트로 구간에 지하 굴착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모를 쓴 채 출근하는 타렉을 보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끔 퇴근 후 타렉이 병원에 들러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특히 자주 언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인 팀장 강민호 씨였습니다. 광산 구조작업 경력이 있는 분이라더군요. 그분 진짜 대단해요, 형.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대비를 다 해놓는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산이랑 사막은 전혀 다른 환경인데 한국 광산에서 일해봤다고 해서 이 사막에서 잘할 수 있을까? 리야드에서 지하철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50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땅을 깊이 파야 했고 갑작스러운 모래폭풍도 자주 일어났어요. 기술력의 차이는 곧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이 혹독한 사우디 사막에서도 진짜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긴급 상황. 중앙선 연결 구간에서 지하수 누수 및 부분 붕괴 발생. 병원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경보방송에 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구간 근처에서 타렉이 일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응급의료팀에 합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타렉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온몸에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한국팀 구간이 아닌 옆에 있던 유럽 회사 구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타렉은 삼성 구간에서 일하니까. 저는 안도감에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생각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들은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아침 유럽팀의 요청으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타렉이 그쪽 구간에 지원을 나갔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되던 유럽 측이 한국팀의 도움을 요청했고 타렉이 그 지원팀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침착해야 했지만 형으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타렉이 지금 저 지하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유럽 건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구조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직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동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럽 쪽 엔지니어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열이 새어나오면서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했습니다. 산소 농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구조물 자체도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제 희망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저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붕괴된 터널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조팀 준비 완료. 혼란스러운 현장을 가르듯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사람은 삼성물산의 한국구조팀장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혼란 속을 뚫고 지휘본부로 향했고 곧바로 팀원들을 불러 모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구조팀은 곧바로 장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구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열 탐지 장비, 그리고 사전 공사 분석 자료까지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후 한국팀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들에게 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경로는 수많은 변수와 구조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여긴 우리 구간이 아니야. 책임질 수 없어. 유럽 회사의 현장 책임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 역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구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팀원들에게 역할을 배분했으며 진입계획까지 빠르게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탈핵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 기술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때 강민호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말투로 제 동생을 반드시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국 기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결의와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국 구조팀은 특별히 설계된 열감지 드론을 붕괴 지점 상공으로 띄웠습니다.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의 체온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사전 건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시공했던 구간은 물론 인접한 유럽 회사의 구간까지 3D 모델로 재현해가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실시간으로 모래층 붕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진입 가능한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열 신호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합니다. 동부지하 B-7 구역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순간 강민우 팀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구조팀은 곧바로 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보호복을 착용하고 통신 장비를 점검한 뒤 마지막 격려의 말을 나누고 어두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구조물이 계속 흔들리고 내부 온도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 있었으며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강민호 팀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붕괴 전에 저희 팀이 설치한 안전 차단벽 덕분에 일부 공간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씩 생존자들이 구조대에 올라왔어요. 가장 앞에서 대기하며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들의 연속이었고 저는 계속해서 탈핵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올라왔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탈핵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동생분이 동료를 감싸 안고 몸을 던졌어요. 구조대원이 제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곧바로 탈핵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 중이던 한국 의료팀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호흡과 압박은 정확한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모습은 저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교과서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리더는 휴대용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 장비가 정상 작동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섰고 탈핵의 가슴에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충격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탈핵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사의 현장을 지켜봤지만 그 어떤 순간도 이렇게 가슴 깊이 울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의 생명이자 제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탈핵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의사로서 그의 생체 신호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걸 확인할 때마다 형으로서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사고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하나둘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건 한국 구조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장비 관리가 구조 작업의 핵심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국팀이 시공 당시 적용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추가 안전 조치들을 설치해뒀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 조치가 없었다면 생존자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그들의 철저함과 책임감에 깊이 감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리야드 메트로 공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탈핵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구조를 이끈 삼성물산 팀장 강민호 씨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가보니 그는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의 안전조치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국 구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주변의 취약한 구간들에서는 여전히 사고 위험이 있었고 유럽 시공사들이 도움을 요청해온 상태였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봐도 탈핵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팀장님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 덕분이에요. 강민호 팀장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구역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역을 지킨다는 건 단지 일정에 맞게 공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안전 관련 데이터가 가득 붙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건 커다란 숫자 0이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숫자는 한국 시공 구간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건수였습니다. 그는 구조 철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사로서 저 역시 같은 원칙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보여준 철저한 준비성과 책임감은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 팀장이 병원으로 탈핵을 찾아왔을 때 저는 줄곧 마음속에 담아뒀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대응하신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광산 구조대원이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고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돌아가셨고 그때만 해도 한국의 구조 시스템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마침내 리야드 메트로가 개통됐습니다. 저는 시민대표로 초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호 팀장과 삼성물산 팀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사로서 헌신했던 점, 그리고 이후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개통식 당일 리야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도시 곳곳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새로 개통된 지하철이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두 궁금해했죠. 저는 VIP 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 각국 대사들이 자리했고 삼성물산에서도 강민호 팀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성대한 개통식을 마치고 시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조용하게 움직였고 바깥 기온이 섭씨 50도에 가까웠지만 실내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의 공사 과정, 구조 활동, 적용된 기술들이 소개돼 있었고, 이 열차의 생명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엔 구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나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열차가 특정 구간을 지나갈 때 제 옆에 앉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사고가 났던 구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된 터널벽과 반짝이는 신호등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곳은 탈핵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장소이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구조팀의 헌신으로 살아난 공간이었습니다. 죽음이 머물렀던 자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잇는 길이 된 겁니다. 죽음의 장소가 이제는 생명의 길이 되었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엔지니어의 눈빛이 깊어졌고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통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된 탈핵과 함께 메트로를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지하철 탑승이었겠지만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탈핵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에는 없던 깊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하 공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탈핵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설계팀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열정과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안전한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쓰고 싶어요. 그건 트라우마가 새로운 사명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으로서 저는 탈핵의 그런 성장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메트로 개통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리야드에서 열리는 응급구조협력 워크숍에 연사로 초대된 겁니다. 사고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을 병원 시스템에 도입했고 그 결과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 사례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확신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워크숍 강연장에는 사우디와 한국의 의료진, 엔지니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사고를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원칙을 병원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존율을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발표를 넘어 두 문화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이 지하철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에는 기립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탈핵은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강민우 팀장과 한국 팀원들도 자리에서 함께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리셉션에서 저는 강민우 팀장과 팀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탈핵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삼성물산의 안전 시스템 설계팀과 함께 일하며 사우디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땐 제가 참 많이 의심했었어요. 저는 그에게 사우디 전통 음료 한 잔을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의심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죠.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나요?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막의 폭풍은 강한 나무를 만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만든다. 한국의 역사는 늘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어요.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그 순간 우리 둘은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안전에 대한 책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후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리야드 모델로 불리는 안전 시스템은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과 경험을 융합해 극한 환경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리야드 국립병원의 응급의학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뒤 중동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막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골든타임 프로토콜은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탈핵은 삼성물산과 사우디 건설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안전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후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고, 그가 만든 스마트 안전 차단벽은 이제 주요 프로젝트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강민우 팀장은 여전히 전 세계를 오가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지만, 리야드는 그에게도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메트로 개통 기념일이면 리야드를 찾아와 저희 형제와 함께 그 특별한 여정을 기념하곤 합니다. 리야드 메트로 중앙역에는 두 문화의 만남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고 구조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협력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 전시관 중앙에는 두 개의 다른 모양의 기둥이 하나의 아치를 이루는 인상적인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름이 만날 때 기적이 시작된다.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 아래를 지나며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은 그 문장을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그 조형물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존경으로, 편견은 이해로,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바쁜 일과가 끝난 날이면 그 전시관을 종종 찾곤 합니다. 조형물 앞에 조용히 서서 지난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탈핵의 차가운 몸이 구조되어 올라왔던 절망의 순간, 한국 의료팀이 기적처럼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놀라움, 그리고 한국 기술과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된 여정까지요. 이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느냐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효율과 혁신이 아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안전에 대한 헌신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 아래 지하철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을 가르며 도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은 저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병원 창가에서 아침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한국의 정신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설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지하철은 도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두 나라와 두 문화를 잇는 생명선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한국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마치 흔들림 없는 철로처럼 곱고 깊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